그래도 별 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엄청나게 달려가는데, 가다 보면 우말리라는 마을 입구에 큰 고목이 한 그루 있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고목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뒤에 가로등불이 비쳐서 빛이 갈라지는데, 멀리서 그걸 보니까 몸이 저절로 오싹해지더라고요. 원래 시골엔 12시 지나면 돌아다니는 사람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주무시죠. 다들 주무시고 개도 짖지 않고 조용한 마을을 지나치다 보면 정말 소름 끼치게 오싹하죠. 그렇게 우말리를 지나서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산길을 10분 정도 지나야 하는데, 산길에 들어서서 첫 번째 무덤을 지나치는데 흙깃 무덤으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전 속으로 오늘도 탈려나? 다행히 그날은 자전거가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때 저 앞에 웬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손을 꼭 잡으시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밤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순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12시 넘어서 산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을 지나쳐서 마을이 하나 또 있긴 한데 그 마을까지도 자전거 타고 가려면 10분을 훌쩍 가야 되거든요. 그 거리를 걸어서 간다면 그 마을에서 우말리까지 오는데 1시간은 좋게 걸어야 할 텐데, 이 밤중에 노인네들이 왜 걸어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막 스치고, 왠지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었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힐끔 봤는데 눈동자가 없더라, 얼굴이 없더라, 아니면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더라. 이러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오로지 앞만 보고 가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옆을 지나치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저절로 돌아가더군요. 속으론 안 돼! 비명을 지르지만 저절로 눈동자가 쓱 돌아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를 쳐다보더군요. 정신이 집중돼서 그런지 그 짧은 시간에 얼굴을 봤는데 다행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얼굴 표정이 조금 이상한 것만 빼면요. 두 분 다 얼굴 표정이 약간 저를 부러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치면서 속으론 사람인가 보네 이러면서 제가 그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젠장,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엔 저를 보면서 걸어와서 저랑 지나쳤거든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 방향을 바꾼 거예요. 저를 쫓아오는 듯이 다시 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여전히 손을 꼭 잡고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전 잽싸게 머리를 다시 돌리고 앞만 보고 정말 죽어라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달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뒤를 쳐다보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뒤를 봤더니 바로 제 뒤에 있다면
머릿속엔 딱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바로 내 뒤에 있을 것이다. 저거 귀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12시 넘어서 가로등도 없이 캄캄한 산길을 걸어다니는 게, 그것도 손을 꼭 잡고 말이죠. 저건 분명 귀신이다. 내 바로 뒤에 있을 것이다. 전 미친 듯이 집까지 자전거 타고 날아가서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불독을 2마리 키우는데 개들도 짖지 않는 걸 보니까 여기까진 안 따라왔구나 안심이 되더라고요. 냉장고에 소간을 집어넣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서 제가 그 당시 그 피곤한 와중에도 컴퓨터 채팅에 열심이었거든요. 전화선으로 모뎀 연결해서 10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인포샵 채팅 말이죠. 매일 채팅하는 여자애가 있어서 매일 새벽 2시까지 채팅을 했었는데, 그날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난 정확히 그 노인네들이 날아오는 걸 본 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리자, 이러면서 채팅을 열심히 하면서 그 여자애한테도 방금 일어난 사건을 구라반 진실반 섞어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쪼벅쪼벅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 주무시고 동생은 기숙사 들어가 있으니까 새벽 1시 정도에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건데 발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전 처음엔 잘못 들었나 하고 계속 들어봤는데,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듯이 발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그렇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제 방 창문 바로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뚝 끊기더군요. 전 10분가량 계속 밖에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창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끊겼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커튼 젖히고 밖을 내다보면 분명히 뭔가 있겠죠. 그래서 전 안 봤습니다. 꾹 참고 안 보고 제 침대가 창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차마 침대에선 못 자겠고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사도신경 한번 외우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침대 밑에서 조용히 잤습니다. 잠에 들기 전까지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더군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 확실한 것 같은데 괜한 호기심에 확인해서 마주치기라도 했다면 확인 안 한 게 현명했던 거죠. 어쨌든 일은 해야 했었고 방위도 계속 다녀야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일주일가량 더 다니고 월급을 타고 가드는 때려치웠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다니려고 했는데 도저히 12시 넘어서 산길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산모퉁이 돌 때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까 봐서요.